안녕하세요. 초등교사의 희망 에세이 글빗소리입니다. 첫 발령지 정선학교 근처에 위치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00배의 잭팟을 터뜨렸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4 꽃다운 청춘이 감당하기에 저의 첫 발령지 정선은 여러모로 가혹했어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느 평범한 여자들처럼 옷이나 액세서리 등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싶었고,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는 예쁜 카페에 들어가 쌉싸름한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리는 티라미수 케이크 한 스푼의 달콤함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정선 험준한 산골 마을 어딘가에 홀로 쓸쓸히 유배되어 갇혀버린 저의 현실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동네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스타벅스는 고사하고 다방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제가 좋아하는 파리바게트는커녕 이름 없는 빵집조차 없었으니까요. 그 흔한 편의점 대신 작고 허름하여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요. 야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배달음식이라고는 오로지 역전에 위치한 짜장면집 한 군데였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는 마을로 오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해가 지면 별빛과 달빛만이 반짝였고, 은행이나 관공서도 없어 차가 없으면 도무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반강제적으로 24살부터 운전을 시작했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면 저는 선생 김봉두가 됩니다. 아이들이 사는 마을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세팅장을 연상케 했죠. 낯선 오지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인근 학교의 젊은 여교사가 급기야 관사에서 벽과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저는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선에서 근무했던 2년간 몸이 아팠던 때를 제외하고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어떻게든 1시간이라도 더 늦게 돌아가기 위해 청량리에서 밤 9시 50분 막차를 타고 증산역에 도착하면 새벽 2시. 그나마 제 시간에 내렸을 경우에요. 멀미 때문인지 버스나 기차를 타면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청량리에서 약 4시간가량 소요되는 기나긴 기차 여행에서는 더 깊은 수면에 빠져들곤 했어요. 어렴풋이 증산역이라는 방송이 귓가에 어린거리는데, 너무 오래 자서인지 달콤한 꿈을 꿔서인지 정신은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서둘러 내리려다가 눈앞에서 열차의 문이 닫힌 적이 2번 있었어요. 다음 역은 태백. 20-30분 정도 더 가서 내리면 짙은 새벽에 저 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을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 학교 안에 위치한 관사로 돌아갈 때면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왜 제때 못 내려서 태백까지 와서 추운 겨울 오밤중에 이 고생을 하는지 강한 현타가 오곤 했습니다. 이만하면 꽤 많이 잔 것 같아요. 다 왔나 싶어 눈을 뜨니 어김없이 원주예요. 청량리에서 원주에서 증산. 원주는 서울과 정선의 딱 중간쯤 위치합니다. 이제 절반 왔네. 오래 앉아있어서 엉덩이가 아플 지경인데 왜 아직 절반인 거지? 진짜 멀다. 지금까지 잔 시간만큼 더 자야 도착하겠구나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비어있던 옆자리에 언뜻 보아 50은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앉았어요. 혼자 앉아서 편히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자리로 가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신경은 쓰였지만 모른 채 하고 다시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어디까지 가세요? 옆에 앉은 낯선 아저씨가 묻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안 하기도 애매하여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선이요. 아, 그래요? 저도 정선 가는데 이 시간에 정선이면 혹시 강원랜드 딜러예요? 아닌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말고 조용히 내버려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이 아저씨는 눈치가 원래 없는 건지
오늘만 특별히 집에 두고 나온 건지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정선은 무슨 일로? 근무지가 정선이라서요. 여기서부터 아저씨는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안중에 없는 듯 본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카지노 가는 길이에요. 몇 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운영하던 사업체 2개 날려먹었네요. 고등학생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아빠 집 나가라고 한바탕 난리 나고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저도 끊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하는 게 도박이라더니 아가씨는 절대 카지노에 손대지 말아요. 절대. 속사정을 듣고 나니 본인도 오죽 답답하면 일면식 없는 사람을 붙잡고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싶어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 본인은 또 그곳으로 가면서 카지노엔 관심조차 없는 나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훈수를 두는 모양새가 좀 우습게 느껴지기도 하여 그냥 알겠다고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6하급 작은 학교는 아이들도 교직원도 단촐해요. 주말을 보내고 와서 출근하면 하나둘 교무실에 모여 각자 취향대로 차 한 잔씩 나누며 근황 토크가 시작됩니다. 저와 같이 발령받은 1학년 담임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가에 가는데 이번 주말엔 관사에 있으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혼자 놀러 갔다 왔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 내심 무척 궁금했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니 혹시나 신뢰가 될까 싶어 묻지는 않았어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국내에 17개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과 콘도, 골프, 스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타운이에요. 같이 근무하는 2살 위 언니 선생님과 재미삼아 한번 놀러 가보자고 했어요. 퇴근 후에 설레는 마음으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11km, 차로 10에서 15분 정도 이동하니 저 멀리 번쩍거리는 건물과 야외 조명이 화려하게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카지노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은 마치 어릴 때 롯데월드에 처음 바이킹을 탈 때처럼 새롭고 설렜어요. 입장료 5,000원을 내고 티켓을 끊어 입장했어요. 무료로 음료를 무한 리필할 수 있는 코너가 특히 마음에 들었죠. 각자 먹고 싶은 음료를 한 잔씩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놀러온 사람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대부분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못해 경직되어 보였어요. 두리번거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저부터 흠칫 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카지노 하면 간혹 뉴스에서 연예인이 원정 도박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떠올라서 약간 긴장도 되었어요. 아예 투숙하면서 장기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호기심도 생겼죠. 돈 먹는 기계들이 순식간에 만원짜리 지폐들을 쉬지 않고 흡입했어요. 누군가는 가방에서 두툼한 만원짜리 뭉치를 꺼내 칩으로 바꾸어 과감하게 베팅하는 장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딱 5만원씩만 바꿔서 놀다가 돈이 다 소진되거나 시간이 늦어지면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둘 다 처음 경험해보는 신세계였어요. 오락실은 많이 다녀봤지만 할 줄 아는 게임이라고는 고작 테트리스와 틀린 그림 찾기가 전부였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임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는 저는 자동차 레이싱, 펌프, 농구 게임, 박자에 맞춰 건반을 누르는 비트마니아, 드럼, 마지막 코스로 코인 노래방을 주로 애용했습니다. 어쩌다 친구들과 보드게임 카페라도 가는 날에 꼴찌는 단연코 저의 차지였어요. 심지어 저는 휴대폰 게임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다운로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한국화의 황영 고스톱도 칠 줄 몰라서 스스로 옆에서 과일이나 깎는 구경꾼이 되곤 했죠. 이것저것 다양한 게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 둘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돈은 뽑았는데 어떤 걸 해야 하나?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2003년 한국 드라마답지 않은 엄청난 스케일과 이병헌과 송혜교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레전드 명작 드라마 올인이 생각났습니다. 카지노에 있는 게임은 크게 테이블 게임과 머신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테이블 게임은 카드와 칩을 사용해서 딜러와 함께하는 블랙잭, 바카라,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 카지노워, 텍사스 홀덤, 3카드 포커가 있습니다.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좀 더 심상치 않아 보여서 머리가 아픈 게임인가 싶어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기 앞에 회전하고 있는 원형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볼을 회전시킨 후 볼이 휠의 특정 번호에 낙착되면 그 번호 또는 구역에 베팅한 플레이어가 당첨되는 룰렛 게임이 보입니다. 카드 게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룰렛에 도전해 보았어요. 플레이어가 베팅한 숫자 혹은 숫자의 조합이 주사의 용기에 의해 결정된 3개의 주사의 숫자의 합과 일치하도록 맞추는 게임인 다이사이도 간단하고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5만원을 칩으로 모두 바꾸어 2가지 게임을 시작했어요. 카지노 게임이란 게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돈을 여러 번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를 반복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긴 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었어요. 같이 온 선생님은 칩보다는 머신 게임을 하고 싶어 해서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슬슬 배꼽 시계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시계를 보니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5만원을 다 소진했고 언니 선생님은 5천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잘 놀았으니 이제 그만 나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5천원 남은 거 마저 다 쓰고 가죠 뭐. 그래요, 전 다 썼어요. 5만원으로 재밌게 잘 놀았네요. 여기 큰 머신에 5천원 한번 넣어볼게요. 기계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5천원을 소화시킵니다. 기계 5천원은 4,500원, 4,000원, 3,500원 이렇게 차감되었어요. 기계가 마지막 500원을 가리키는 순간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기계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어리버리하게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리며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혹시 그 말로만 듣던 잭팟이라는 건가? 저희 예상이 맞았습니다. 5천원을 넣고 남은 500원이 잭팟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잠시 후 10만원이 찍힌 지폐가 나왔습니다. 500원이 10만원이 되었으니 가만히 있어 보자. 200배? 언니 선생님은 10만원짜리 지폐를 받아들고는 상기된 목소리로 와 대박이다 진짜. 우리 둘이 5만원씩 실컷 놀았는데 막판에 10만원 다 돌려받아서 가네요. 우리 이걸로 맛있는 저녁 사 먹어요. 좋아요. 우리 공짜로 잘 놀다 가네요. 쌤 너무 재밌었어요. 비록 인생 역전은 아니었지만 즐거운 시간과 근사한 저녁 한 끼의 행복을 선물 받았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집니다. 경고문. 우연히 맞은 잭팟이 500원이 아닌 5천원이었다면 100만원, 5만원이었다면 1000만원, 50만원이었다면 1억? 지금 이 순간 혹시나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을 하며 인생 역전을 꿈꾸셨다면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니 카지노 출입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성 가는 기차 안에서 사업체 2개를 카지노에 바치고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여전히 늦은 밤 카지노로 향했던 아저씨의 조언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주시면서 마음에 꼭 새겨주세요. 지금까지 글비소리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